자, 오늘 한 멤버분께서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어가지고 글을 남기셨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서서히 한국에 살아가면서 미디어나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저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너무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밝았던 21살의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자, 여기서 끝에 볼게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분들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20년쯤 후에 한국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고대사를 보면은 백제 사람들이, 주로 백제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가야 사람들, 가야 유민과 백제 유민들이 한반도에서 밀려나서 바다 건너서 일본에 건너갔다라는 썰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 백제인들이 세운 거다라는 썰이 있죠. 근데 그게 한반도에서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거 팩트니까. 근데 일본 뉴스나 막 시사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데서 이거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하는 순간 이게 좀 이렇게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일제 강점기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강점한 이력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 살짝 우월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인정받으면, 이게 이런 역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사실은 일본이 한국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와서, 아까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거라고 하면 자기들이 약간 열등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그 팩트를 대중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 막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일본 천황이 그 예전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자기가 그 천황과의 족보를 막 봤는데 족보를 보면은 백제에서 왔다라고 족보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매우 동일한 집단이에요.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육신의 하드웨어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조선보다 더 빨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근대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의 속도가, 그 뭔가 거치는 속도가 일본이 더 빨라요. 지금 님이 느끼는 이 현상을 일본에서 15년 전쯤에 일본 젊은이들이 다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히키코모리 혹은 오타쿠. 히키코모리 뜻이 뭐냐면 콕 박혀가지고 밖에 안 나간다, 요런 뜻이고, 히키코모리가. 그리고 그 오타쿠 뜻이 뭐냐면 이게 집돌이 뭐 이런 뜻이에요. 집돌이. 그러니까 방에 콕 박혀서 집돌이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디어 때문이에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졌던 시대고, 물론 지금도 일본은 애니와 게임의 나라잖아요. 젊은이들이 미디어에 너무 중독되면은 지금 그 미디어가 보시면 재밌긴 한데 막 범죄나 뭐 이런 악한 어둠의 세계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계속 중독되다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님이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미디어 때문이에요. 미디어,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이 그 드라마 보고 막 이런 거에 완전 다 중독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는 뭐 이런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 다 빠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거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밝았던 21살의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미디어 때문이라니까요. 한국에 지금 막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뭐 칼부림이 막 일어나고 마약이 막 이렇게 번지고 모든 원인은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에 특히 사람들이 보는 인공지능 미디어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아시겠죠? 요것만 줄이면 마음이 다시 밝아져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이 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님이 뭔가 막 이렇게 뭐 살인이나 범죄 조직을 다루는 마약을 다루는 드라마를 보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막 되게 스릴 있고 그렇죠? 보는 순간 님의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간의 뇌가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님이 이런 걸 안 보면은 도파민이 적당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엄마와의 갈등, 아빠와의 갈등, 형 누나와의 갈등은 일상에서 흔히 갈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막 님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막 그런 극단적인 일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맨날 칼부림이 나고 뭐 막 범죄 조직이 막 맨날 뭐 사심이 뜨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꾸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있는 게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뇌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어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도파민은 우리 몸에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뇌의 그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보상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쾌락 호르몬을 받았다면 그 얼마 안 있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미디어 보게 되면은 흥분하고 재미있고 도파민이 나와서 흥분되고 쾌락을 느끼지만 얼마 안 가서 우울해지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미디어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일본에 15년에서 20년에 있었던 히키코모리 오타쿠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젊은이가 2030이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항상 20년 정도 뒤처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냐면 미디어를 안 보면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인공지능 같은 거 연구하고 그리고 뇌과학도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박사 때 했던 연구들이 이 GPU를 이용한 그런 슈퍼컴퓨터 병렬연산 테크놀로지도 공부했지만 제가 이거를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제가 박사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뭐 다양한 주제를 공부를 했었어요. 복잡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제 박사 연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뇌에 컴퓨터를 심어서 슈퍼컴퓨터랑 연결하는 뭐 이런 쪽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랩에서 의료장비 연구를 했었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지금 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미디어 중독에 의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그 지금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맨날 갖고 다녔던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요. 한 100 얼마 주고 샀더라? 한 120만 원 정도 샀나? 한국 돈으로? 근데 이렇게 좋은 폰을 저는 안 써요. 방송할 때 이게 마이크가 좋기 때문에 방송할 때만 쓰고 제가 여기서 유심 카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 평소에 잘 안 써요. 그 제 자동차에 그 장갑 서랍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뭐 어디 가다가 여행 가거나 어디 드라이브 가다가 뭔가
굉장히 좋은 풍경을 발견해서 고화질의 동영상을 찍고 싶을 때만 쓰고, 혹은 저의 이 방송을 위해서만 쓰고 거의 안 써요. 짱박아 놓고 있다가, 평소에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제가 그 현재 시가로 제가 30만 원 정도 하는 싸구려 폰인데, 요새 이거 한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가로 한 12만 원 정도 하는 싸구려 폰을 샀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하려고. 전화랑 문자만 돼요. 이거 앱 싹 다 그리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요것만 있고, 깡통폰이에요. 제 맨날 들고 다니는 유심 카드 꽂혀 있는 제 폰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인공지능 미디어에 중독되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막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울해지고, 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미디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다 폴더폰을 들고 다녀요. 폴더폰 뭔지 알아요? 1980년대 사람들이 썼던 90년대인가?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는 아주 구닥다리, 카메라도 안 달린 구닥다리 폰을 갖고 다녀요. 이 인공지능 미디어 회사에 막 박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님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옛날에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미디어를 안 보면 돼요. 저는 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제 자녀한테 절대 스마트폰 안 사줍니다. 그리고 뭐 요즘 다른 한국 부모들은 앱으로 많이 공부시키더라고요. 앱으로 저는 제 자녀한테 스마트폰으로 뭐 공부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해요. 그냥 종이책을 보고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제 아들이랑 저랑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뭐냐면, 그 밖에 나가가지고 뭐 산이나 잔디밭에 가서 막 곤충 잡는 거, 막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사마귀 잡고 매미 잡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실질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노는 거지. 게임 같은 거 아들이 막 진짜 빠지지 않도록 진짜 조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이거 미디어 중독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다 미디어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사실 친구를 만나고 같이 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고민을 나눠야 정상적인 사회인데,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만 고민을 나누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 게임 중독, 애니메이션 중독에 빠져가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으로만 사람들과 대화하고, 요 일본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회를 자꾸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뭐 동사무소에서 뭐 등본 같은 거 이렇게 발급받을 때 한국은 그 스마트폰으로 발급되잖아요. 일본은 직접 가야 돼요. 도장 들고 직접 가야 돼요. 사람 만나고 사람 앞에다 얼굴을 마주하고, 무슨 서류 좀 뽑아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뽑아가지고 줍니다. 일본은 이게 아날로그가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1980년대 90년대에 일본이 이 미디어 산업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막 칼부림 사건, 뭐 결혼 안 하고 뭐 오타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사람 관계의 단절. 일본이 15년에서 20년 전에 다 경험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마음의 느낌, 이런 거 사실 님이 일본어 좀 하시면 일본 서점 가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히키코모리가 되는가, 뭐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된 거는 미디어 중독 때문이에요. 나올 수 있어요. 폰을 바꾸세요. 저처럼. 저도 100만 원짜리 폰 쓰다가 유심 카드 뽑아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써요. 저는 이건 아쉬울 때 제가 방송할 때만 그 자동차 그 장갑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제가 방송할 때만 꺼내거든요. 거의 평소에는 안 쓰는데, 왜냐면 이거의 인공지능 기능이 저는 이제 좀 싫어요.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디어가 막 나에게 유혹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싸구려 스마트폰 한 10만 원짜리 싸구려 폰 있잖아요. 통화만 간신히 되는 거, 그런 거 하나 구매하세요. 그래서 전화랑 문자만 돼야겠죠. 전화랑 문자만. 사실 그것도 안 하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원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랑 문자는 돼야죠, 인간이. 저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깡통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이 통로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님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가 사실 인공지능 미디어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인공지능 박사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여기서는 그 폴더폰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안 써요. 그 얘기는 SNS를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지들이 SNS 만들면서 자기는 안 써요. 그럼 여기서 뭐가 유행하냐면 필름 카메라. 그 필름 넣어가지고 그 현상하는 카메라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들고 다녔던 큰 카메라, 찰칵찰칵 찍는 거, 그런 거 유행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즉석 카메라, 딱 찍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카메라에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죠. 요런 거.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이나 냉장고에 붙여놓지. SNS에 안 올려요. SNS 안 하려고. 이 인공지능 박사들이 이렇게 아주 영악하게 지들이 인공지능 다 만들면서 지들은 필름 카메라, 뭐 즉석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고 폴더폰 들고 다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인공지능을 정복한 사람들 태도예요. 뭔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뭔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인공지능 잘 못 쓰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실 제 와이프가 이게 제 성차별이 아니라 그 SNS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여성이에요. 여성. 왜 그러냐면 그 여성들과 남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거든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강한 신념대로 움직여요. 이 남성 문화의 특징이죠. 근데 여성들은요, 자기 신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균치에 관심이 많아요. 여성들은 원래 그 여성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예를 들면 내가 스카프를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길거리 나갔는데 다른 여성들이 다 스카프를 메고 있으면 스카프가 유행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사야 되는 강박관념을 느껴요.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보디, 몸에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나도 스카프를 사야겠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주는 어떤 심리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패션과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반면에 남성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는데 길을 나갔는데 다 이렇게 다른 남자들이 롱코트를 입고 있다고 해서 롱코트를 사고 싶은 충동을 안 느껴요. 남자들은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이 남성 호르몬이 주는, 보디에 주는 효과예요. 근데 남성들이 이제 큰 롱코트를 사는 이유는 사실은 여자친구나 엄마나 와이프가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남자들도 롱코트 입으니까 너도 입어. 강요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SNS에서 어떤 역할을 주냐면, SNS는 사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SNS의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커요. 여성이. 왜냐면 여성의 그 속성 때문에. 남성들은 SNS에서 뭘 봐도 그냥 자기가 뭔가 그렇구나 하는데, 여성들은
SNS에서 뭘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평균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여성의 정신 건강에 특히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진짜 끊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SNS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SNS의 거의 첫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SNS가 나왔을 때부터 처음 그게 뭔지 이렇게 그 회사가 생겼을 때부터 썼어요. SNS 진짜 좋아했는데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여기에는 그 SNS 회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작 SNS 회사 박사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고 폴더폰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20대들 그 대학 간 마치고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인공지능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혹은 인공지능 회사의 임원들, 뭐 박사들 폴더폰을 쓰고 필름 카메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즉석 카메라 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저거 DSLR이라고 해서 그 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 뭐지 와이파이 기능 없고 그 렌즈 교환하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찰칵찰칵 소리 나면서 찍는데 물론 SD 메모리 카드에 사진을 저장하긴 하는데 그 인터넷에 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구닥다리 DSLR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자기 뇌가 망가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느끼는 현상이 일본에서 20년 전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 한 번씩 마음에 앓았던 그 마음의 그 힘든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미디어 때문입니다. 미디어 아시겠죠? 미디어만 줄여도 이 모든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전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심리 상담가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거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하는 사람 찾아야겠죠.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뭐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가 잠식돼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싸구려 폰을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폴더폰 쓰고 싶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막 사진 찍고 막 그거를 그 톡으로 막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톡을 지워버리면은 와이프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더폰 너무 사고 싶어요. 폴더폰 카메라 안 달리고 인터넷 기능 없고 전화랑 문자만 되는 하나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또 사진 보내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폴더폰은 못 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 지워버리세요. 스마트폰 새로 살 필요 없이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 지우시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기능 다 꺼버리세요. 노티피케이션 다 꺼버리세요. 원시인처럼 살아가시면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